이게 1년 내 재발 확률이 한 50% 됩니다. 만일에 신경을 찔렀거나 신경에 못 가고 상처, 감염이 있는 부위에 균이 있는 경우에 놓을 경우 있거든요. 이때는 거의 재앙 수준입니다. 이 신경이 영영 안 돌아서 이 환자는 평생 쩔뚝거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맞으면 안 되는 환자가 있는데, 첫째, 안녕하세요. 건강구조대 시청자 여러분, 척추 전문의 남기세입니다. 반갑습니다. 신경주사, 뼈주사, 이름 그대로입니다. 뼈주사는 실제로 뼈에다 놓는 게 아니고 관절에 주사를 놓는 걸 뼈주사 이렇게 얘기하고요. 예전에는 스테로이드를 많이 썼습니다. 당시에는 주사 놓을 제재가 특별히 없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놓으면 관절통이 좋아지고 붓기가 빠져서 저희 선배님들이 많이 놨는데, 안타깝게 그거는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인해서 관절염이 더 빨리 진행되고, 스테로이드로 인해서 얼굴이 문페이스, 호르몬 이상 이런 부작용들이 많이 나와서 최근에는 스테로이드를 놓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인공 관절액을 많이 놓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뼈주사는 관절 주사와 같은 얘기고, 옛날에는 스테로이드를 많이 넣었지만 요즘은 극히 소량으로 드물게 놓고 신경주사와는 다른 주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신경주사는 뭐냐? 신경통이 생겼을 때 신경에 생긴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놓던 주사를 신경주사, 즉 성분은 똑같을 수도 있는데 놓는 위치가 아까 뼈주사는 관절에, 신경주사는 신경에 놓는 겁니다. 이 신경주사 역시 옛날에는 스테로이드 말고 다른 성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사를 신경에다 많이 놨고 놓는 방법도 고농도로 많은 양을 놨었는데, 요즘에는 스테로이드의 부작용과 위험성 때문에 가능하면 신경 손상이 안 가게 최소한의 양을 가능한 한 희석해서 주위에 염증 물질을 씻어내면서 아프지 않게 신경에 뿌려주는 걸로, 놓는 부위가 달라서 이름이 틀린 거고요. 성분도 요즘에 뼈주사는 관절액을, 신경주사는 피주사를 놓을 때도 있고 줄기세포액을 놓을 때도 있고 조금씩 틀립니다. 어쨌든 가장 큰 차이는 놓는 위치가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피부에 고름이 찼다 그러면 흔히 하는 게 약을 먹지 않습니까? 항생제. 근데 어떨 때는 항생제 주사를 맞죠. 그 이유는 항생제 먹는 것보다는 주사제가 좀 더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럴 경우가 있거든요. 신경주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분이 신경통으로 왔을 때 소염 진통제를 먹어서 그게 소염작용을 해서 신경이 안 아프게 하기까지는 너무 고농도의 소염 진통제를 복용함으로써 위장장애나 부작용이 나오기 때문에 소염제를 직접 신경에다 쏴주는 게 신경주사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신경통이 심하다 이럴 때는 의사가 먹는 약과 함께 주사를 신경에다 놔서 병을 빨리 고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에 한 9분 정도가 제대로 신경주사를 놓으면 효과를 보는데, 안타깝게 이게 자꾸 재발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주일 간격 또는 한 달 간격으로 3번 정도 놓게 돼 있고요. 그러면 재발 확률이 보통 한 20-30%까지 떨어지는데, 이게 1년 내 재발 확률이 한 50% 됩니다. 그래서 결국 환자와 상의해서 약물 물리치료하다가 안 되면 주사치료를 하게 되고, 그 이후 재발하지 않도록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치료하는 비수술 치료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신경주사 치료입니다. 참 어떤 분이 매스컴에다 잘못 얘기해서 1년에 3번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실제로는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기 때문에 3번인 거지, 의사들에 따라서는 스테로이드를 안 쓰고 마취약만 쓸 때도 있고 주사 놓을 때 프롤로 치료를 할 때도 있고 종류가 다양합니다. 결국 치료하는 의사 마음인데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나오지 않는 한 많이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옛날에 비해서 요즘은 스테로이드 쓰는 양을 최소한도로 하고 가능하면 생리식염수 이런 걸로 씻어내는 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6개월에 한 5-6번 정도까지는 문제없는 경우가 많고요. 1년에 3번, 이거는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던 옛날에 나온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모든 약도 급여약과 비급여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테로이드는 급여약인데 스테로이드가 흡수가 잘 되게 도와주는 약이 있습니다. 요거는 비급여약입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만 쓰면 가격이 싼
쌉니다. 뭐 한 2, 3만 원? 만 원? 뭐 이러면 끝나는데 비급여. 이 약이 잘 흡수되게 도와주고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해주고 이 흡수하는 약까지 쓰게 되면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커피값이 얼마예요? 그러면 100원짜리부터 5만 원짜리까지 다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것처럼 이 주사치료도 어떤 약을 어떤 의사가 어느 부위에 몇 번 놓느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의사랑 상의해서 그에 적합하게 맞으셔야 됩니다. 주사를 대부분 맞아서 치료하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맞으면 안 되는 환자가 있는데 첫째, 마비된 환자입니다. 마비가 됐는데 주사를 맞고 버틴다는 거는 마비를 고치지 않고 평생 쩔뚝거리고 살겠다는 얘기거든요. 마비 있는 사람은 만지면 안 됩니다. 둘째, 이게 디스크나 협착증에는 주사를 많이 놓는데 가끔 가다가 거기가 골마서 아픈 경우가 디스크처럼 증세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이 무척 중요한데 의사가 오진하고 골문 걸 모르고 주사를 놓을 경우에는 병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 치료를 할 때도 가능하면 무작정 맞지 마시고 꼭 피검사하고 가능하다면 MRI까지 찍어서 정확하게 암이나 감염, 골절 같은 나쁜 병이 아닌지 확인하고 맞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환자분들 가운데 가끔가다 나는 주사 맞으면 절대 안 돼 하는 무슨 신념이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환자분이 신념을 이길 정도로 주사 치료가 확실치는 않습니다. 이 세 분들 정도는 맞으면 안 되고 나머지 대부분의 환자는 맞으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밥을 먹어도 되는데 영양제 놔주세요. 그때 의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굳이 영양제 맞을 필요 있으니까 식사 잘 하세요. 근데 나 입맛도 없고 빨리 영양제 맞고 회복하고 싶어.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것처럼 신경주사도 신경에 생긴 염증을 가라앉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먹는 약으로도 되지만 환자분들 가운데 나 지금 빨리 좀 낫고 싶어. 좀 더 효과적인 거 없어 할 때는 먹는 약보다는 주사 치료가 좀 더 효과가 빠르고 신속한 게 분명히 맞고요. 주사보다 는 흔히 시술이라는 게 좀 더 효과가 좋습니다. 대신 가격이 올라가는 단점이 있거든요. 결국 나 돈도 중요하지만 몸이 더 중요해. 이런 분들은 주사 치료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 주사를 저희가 원하는 부위에 바로 놔야 되는데 그게 신경하고 1, 2mm 간격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주사가 신경약을 신경 주위에 뿌려야 되는데 신경에 놓을 때도 있고요. 약이 신경까지 안 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 있는 의사가 주사를 놔야 되고요. 만일에 신경을 찔렀거나 신경에 못 가고 주위에만 뿌리고 나왔을 때는 효과가 없거나 더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행인 게 이게 그래도 부작용은 없고 시간 지나면 좋아집니다. 하지만 저희가 목적으로 하는 병의 치료는 효과를 못 보기 때문에 이 주사 치료도 잘 맞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주사를 상처 감염이 있는 부위에 신경에 균이 있는 경우에 놓을 경우 있거든요. 이때는 거의 재앙 수준입니다. 그래서 꼭 주사 치료가 별거 아니지만 경험 있는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하고 주사를 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제가 시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옛날에 제가 레지던트 때는 약 먹다 안 되면 수술 이렇게 바로 넘어갔는데 언제부터인가 수술의 위험성이 자꾸 강조되면서 빨리 고치는 것보다는 안전한 게 더 중요하지 않아 해서 주사 치료가 나왔고요. 주사를 한참 놓다 보니까 주사를 놨을 때 이 약이 저희가 원하는 디스크와 신경 사이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워낙 좁다 보니까 사이로 못 가고 옆으로 자꾸 새서 나온 게 시술입니다. 시술은 꼬리뼈 따라 가느다란 관을 넣어서 저희가 원하는 부위에 팁을 딱 위치시켜서 수압을 이용해서 유착을 풀고 거기에다 약을 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효과는 제일 좋은데 아무래도 시술할 때는 키트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단점이 있는데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되게 멀리서 지방에서 오시는 분도 많고 이미 주사 치료를 충분히 받았는데도 효과 없는 분들이 많아서 칼 안 대고 하는 방법 중에 제일 효과 빠르고 좋은 시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약간 치료 방법이 좀 틀린 건데요. 재활 운동은 척추 주위의 근육을 키워서 관절의 불안정성을 가라앉혀서 신경에 생긴 염증을 가라앉힌다. 이렇게 좀 천천히 시간이 걸리는 치료고 재발이 안 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 주사 치료는 치료 효과가 매우 빠릅니다. 염증을 바로 가라앉히니까. 대신 주사 맞고 운동을 열심히 안 하면 다시 재발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개념이 다른 치료고요. 이 주사 치료와 재활 치료를 같이 잘 이용해서 환자한테 적용을 한다면 효과도 빨리 나타나게 하고 재발도 안 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잘 이용해서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병에 따라 틀리지 예를 들어 95세 할머니도 맞을 수 있고 20대 총각도 맞을 수 있는 방법이고 의사가 적절히 용량 조절해서 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요즘 제가 척추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수술은 싫고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당신은 수술 꼭 받으셔야 됩니다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증이 너무 심한데 2-3달 동안 여러 가지 비수술 치료, 약, 물리, 주사, 시술 등을 했는데도 계속 아플 때, 이때는 환자가 아무리 수술이 싫다 그래도 저는 수술을 강력히 권합니다. 왜? 2-3달 동안 비수술을 했는데도 안 난다는 얘기는 그 뒤에 비수술을 했을 때도 계속 아플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환자가 수술이 싫어요 해도 저희가 수술을 권할 때가 있습니다. 마비가 왔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흔히 마비가 오는 부위는 발목 발가락인데요. 발목 발가락을 들어 올리는 신경이 손상을 안 받으면 잘 움직일 수 있는데 디스크나 협착증 때문에 이게 안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수술이 하기 싫다고 비수술 치료를 2-3달 하면서 지켜보다가는 이 신경이 영영 안 돌아서 이 환자는 평생 쩔뚝거리고 살아야 됩니다. 이럴 때는 안전한 것보다는 빨리 고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때는 환자가 하기 싫어도 당신 수술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좀 특이한 경우인데, 군인이다, 미국에서 왔다, 필리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장기적인 비수술 치료를 하기 어려운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2-3달 약 먹고 물리치료하고 주사 먹고 지켜보고 싶은데 이분이 일주일 내에 나 미국 가야 돼, 군대 복귀해야 돼, 나 필리핀 가야 돼, 이런 분들의 경우는 비수술 치료는 언제 될지 애매한 치료인 반면에 수술은 수술 받는 순간 바로 확실히 빨리 고칠 수 있습니다. 물론 위험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에는 비수술 치료가 아니라 수술을 권하게 돼 있고요. 그렇지 않은 나머지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술은 위험성이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바로 하는 것보다는 비수술 치료라는 게 좋고요. 비수술 치료에 약, 물리치료, 주사, 시술 여러 가지가 있고요. 우리나라 특히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칼을 대고 싶어 해도 가능한 칼 대지 말고 먼저 해보죠. 수술은 위험성이 있지만 비수술은 최악의 경우가 치료 안 되는 겁니다. 위험성 없습니다. 이렇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척추는 가만히 있으면 빨리 망가지면서 움직여야 되고요. 만일에 내가 서기 힘들다 그러면 하늘 보기 운동, 목을 뒤로 제치고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열을 쉬시고 돌아오고, 이 운동을 꼭 했으면 좋겠고요. 조금 여유가 있다 그러면 온몸을 운동하는 겁니다. 목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앞으로, 뒤로 돌리고 옛날에 저희 어려서는 국민건강체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동작을 허리도 앉았다 일어났다 좌우로 돌리기, 계속 움직여 주시면 튼튼하고 건강한 허리, 목을 가질 수 있으니까 국민건강체조 하늘보기, 이거를 꼭 잊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